원희대로 SBRT 1단계 구간이 오는 15일 임시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의 편의성이 높아질 거란 기대만큼이나 교통정체와 안전사고 등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 사업을 두고 두 차례의 공모 끝에 부지가 확정됐습니다.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해자 중 한 명이 국내에서 검거됐습니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2일 20대 남성 A씨를 전북 정읍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시내버스가 도로 중앙 전용 차로를 달리는 모습을 이제 창원에서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원희대로 SBRT 1단계 구간이 오는 15일 임시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요. 시내버스의 편의성이 높아질 거란 기대만큼이나 차량 정체 등의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 도계광장에서 가음정 사거리까지 이어지는 원희대로 SBRT. 최근 경남도가 SBRT 1단계 9.3km 구간에 대한 준공전 사용 허가를 내주면서 정류장마다 막바지 개통 준비가 한창입니다. 창원시는 오늘 SBRT 임시 개통 날짜를 정해 발표했습니다. 석가탄신일인 오는 15일부터 330여 대의 시내버스가 중앙 전용 차로를 달리게 됩니다. 창원시는 개통 초기 시민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정류장에 안내 도우미 등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꼬리에 물기라든지 또 버스가 BRT 차로에서 또 이렇게 우회전하는 이런 또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처음이기 때문에 초기에 안정화될 때까지 저희들이 모범 운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저희들이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할 것이고, SBRT 도입에 따른 차량 정체와 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앞서 BRT를 도입한 부산과 세종 등에서 초기 무단횡단 사고와 접촉 사고 등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SBRT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창원시 계획대로라면 1, 2단계 공사가 모두 완성되면 버스의 평균 통행 시간이 기존 52분에서 38분으로 14분 단축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마산까지 이어지는 2단계 구간은 시민 여론 악화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합니다. 원희대로 SBRT 공사에 따른 불평등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던 만큼 3.15 BRT 사업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위의 지하철로 불리는 SBRT. 창원시는 시내버스의 정치성이 확보되는 만큼 대중교통 이용률이 약 12% 정도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와 우려 속 15일 임시 개통을 앞둔 SBRT. 창원을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변모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그동안 거창군민들은 지역 내 화장시설이 없어 함안과 진주 등으로 이동해야 하는 데다 6배에서 7배에 달하는 요금을 지불해야 했는데요. 오는 2026년이면 그런 서러움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거창군은 두 차례 공모 끝에 화장시설 부지를 확정하고 사업 추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보도에 전주현 기자입니다. 거창군 화장시설이 들어설 남하면 대야리 일원입니다. 오는 2026년이면 이곳에는 하장로 3기와 유족 대기실 등을 갖춘 화장시설이 지어집니다. 지역민들이 기피할 수 있는 화장시설이지만 거창군은 주민 공모를 통해 추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마찰도 해결했습니다. 그 결과 건립부지 인근 대야마을 주민 97%가 화장시설 건립에 찬성했습니다. 사람들 마음이 이렇게 100% 거의 움직이게 되기까지는 어려움도 사실 없지 않아 있었죠. 두려워하고 이런 거는 거기 벤치마킹 갔다 오고 나서 해소가 되고 해가지고 순조롭게 또 분에 또 협조도 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거창 군민들은 지역 내 화장시설이 없어 인근에 있는 함안과 진주 등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또 간해 주민 이용료를 지불해야 해 7배 더 비싸게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창군은 이런 지역민들의 수건 사업을 해결하고자 화장시설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지난해 1차 공모에서 선정됐던 마리면 부지는 민원 발생과 사업 타당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으며 최종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2차 공모에서는 지역 인센티브와 수익금 배분율 등을 확대해 지역민들의 참여도를 높였습니다. 화장시설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전환을 위해 조화롭고 아름다운 건축물로 설계를 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화장장, 화장로 3기, 관리 사무실, 고별실, 유족 대기실, 휴게실, 주차장, 주변 공원시설 등으로 구성하고 점차 자연장기, 수목장, 봉안당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 198억 원이 투입되는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 사업. 거창군은 대지 확보를 위한 행정 절차와 주민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해 오는 2026년 상반기 거창 공공 화장시설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중 한 명이 국내에서 검거됐습니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파타야에서 한국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0일 오후 7시 45분쯤 20대 남성 A씨를 전북 정읍에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태국 파타야에 입국한 B씨를 한국인 공범 2명과 함께 살해한 후 드럼통에 넣어 호수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씨의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1억여 원의 몸값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 도내 교원들의 교직 생활 가운데 행정 업무와 법적 책임 등이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경남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경남교원단체 총연합회는 교원들의 설문조사에서 교직 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전체 47%, 보통 30%, 불만족 23%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불만족 이유로는 행정 업무 및 교육 활동의 법적 책임 과중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학생 생활 지도의 어려움 등이 있었습니다. 또 스승의 날에 대해서도 현재 방식에 만족한다는 의견은 14%에 그쳤고 개선이 필요하다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답은 86%에 달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경남교총은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 교원 2,779명을 대상으로 스승의 날 교원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경남 환경단체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하는 도내 하천 준설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3일 오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연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올해 경남 하천의 막무가내 준설로 겨우 복원되고 있는 멸종위기종 서식처와 생물 다양성이 되살아나고 있는 하천 습지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창원천 사례를 예로 들며 창원시가 준설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하천법에 따른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검토 등 환경보전 대책은 전무한 상태에서 공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함양군 남강, 김해시 해반천 등도 문제가 되고 있다며 경상남도에 행정감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막무가내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천 준설을 꼭 필요한 곳에 하되 준설 시기, 준설 방법 등을 고려해 생물 다양성을 지킬 수 있는 준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스승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헌신한 가족을 초청해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13일 창원에서 열린 3대 교원, 교육의 길을 잇다 기념행사에서는 12가족, 모두 35명이 수생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선정된 교원 가족은 직계가족 중 3대가 우리나라 교원으로 근무하고 1명은 경남도 교육청 소속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교원 가족의 변함없는 신념과 지지 속에서 앞으로도 경남교육은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교육을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통영 법송동원 일반 산단에 친환경 발전 설비가 들어섭니다. 경상남도와 통영 바이오 에너지는 13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친환경 발전 설비 구축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통영 법송동원 일반산업단지에 2만 6천 제곱미터 규모의 목질 바이오매스 가스화 발전 시스템이 들어섭니다. 모두 800억 원이 투자되며 50여 명의 신규 고용 창출도 기대됩니다. 이 시스템이 정상 가동하면 79.2기가와트아워를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20년 기준 1인당 전력 소비량이 약 9,800kWh임을 감안했을 때 8,000명이 1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입니다. 경상남도는 도내 전력 자립률과 미래 첨단 산업군의 업종 유치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지역 산업 구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예 민속예술 분야 유네스코 창의 도시인 김해에서 제1회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아트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11일 김해 유라유적 전시관 앞 광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김해 오광대, 버스킹 등의 공연과 아트마켓, 공예체험 등이 마련돼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자산을 시민들이 체감하는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초청된 한중일 공예 작가가 지역민과 소통하는 창의 토크도 진행돼 도자예술의 창의성과 발전 방안을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컴퓨터와 휴대폰을 이용해 논밭에 물을 주고 온도와 습도를 관리하는 걸 스마트 농업, 스마트팜이라고 하죠. 노지 농사에 비해 수월하고 또 생산성도 높다 보니 관심을 갖는 농업인과 예비 농업인들이 많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스마트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홍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의성 안계면의 스마트 농업지원센터입니다. 스마트팜에 관심 있는 교육생 15명이 지난해 7월부터 모여 딸기 생장과 생육 환경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론 공부를 마치면 실습장에서 딸기를 직접 살펴봅니다. 딸기 잎과 꽃을 어떻게 관리해야 잘 자라는지, 또 온도와 습도 조절을 위해 차광막 등 기기들을 어떻게 조작하는지 공부합니다. 교육생들은 스마트팜 역시 쉽지 않지만 노지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겨울 같은 경우에 난방,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에 냉방, 노지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그대로 노출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작물이 타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조금 더 차광막을 친다거나 습도 조절을 해줘서. 스마트팜에 익숙해진 교육생 중에는 딸기로 작목을 바꾼 사례도 있습니다. 수확 첫 해에도 높은 매출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스마트팜으로 첫 수확을 했는데 생각보다 수확량도 괜찮고 이제 가격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8천만 원 정도 지금 수익을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 목표는 한 1억 넘게 하는 게 목표고. 농촌진흥청은 생산성과 소득으로 스마트팜에 대한 수요가 이어지는 만큼 계속해서 스마트팜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팜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생산성은 23%가 향상이 되었고요. 농가 소득은 22%가 향상이 되었습니다. 또 노동력 절감은 한 10% 정도 절감이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팜 테스트베드는 전국 123개가 구축돼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2027년까지 150개 곳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창원시는 13일 시청 제3회의실에서 안골 일반산업단지 입주 예정 기업들과 상생발전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홍남표 시장과 12개 입주기업 대표 등이 참석해 창원시와 안골 산단 기업들의 동반 성장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안골 산단은 제조 물류 기업들이 총 2천억 원을 투자해 190명의 신규 인력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오는 16일부터 영화의 전당에서 2024 아프리카 영화제가 개최됩니다. 한국과 아프리카 간 문화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주한 아프리카 외교단이 추천한 아프리카 14개국의 작품 14편을 무료로 선보입니다. 개막작은 수단의 모하메드 코르도파니 감독이 연출한 굿바이 줄리아로 종교와 문화로 남북으로 나뉘어 갈등을 빚고 있는 수단의 사회 현실을 비판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22일까지 이어지는 행사 기간 영화 상영과 함께 특별 강연, 사진 전시 등이 마련돼 볼거리를 더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